장항준의 언한 영화 이야기 다큐멘터리 격동 30초 제1화 오스트리아의 몸뚱아리. 1947년 7월 30일 오스트리아의 그라치에서 한 사내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 예요. 유난히 굵은 대퇴부 근육, 도드라진 삼두박근을 가진 이 아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날로 흥미를 더해가는 다큐멘터리 격동 30초.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십시오. 대단한 어떤 서사시의 네. 아주 서사의 서막을 올리는. 뭐 웅장한. 자, 앞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좀 더 중장감이 생기네요, 코너에. 그래서 뭐 저는 아직까지 숙취가 덜 뿐인 상태에서 인종신 씨가 막 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주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 10년 전에 예. 장항준 감독이랑 저랑 라디오 같이 할 때 했던 코너의 시그널을 다시 살렸습니다. 추억의 코너입니다, 사실. 복원됐군요. 복원된 겁니다. 자, 이렇게 1947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몸뚱아리. 오늘 어떤 이야기로? 오늘은 그 헐리우드의 아주 대표적인 근육질 배우 아놀드 슈왈츠네거입니다. 그렇죠.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이 사람을 저희가 안 했었나요? 이 사람은 안 했고 전에 실베스타 스텔론을 밀렸네요. 근육은 딱 2명 했어요. 실베스타 한 명 했군요. 그리고 이제 아놀드 할 차례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947년 7월 30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60이 거의 다 된. 그렇네요. 그렇죠? 내후년이면 환갑이네요. 만으로 그래서 환갑입니다. 야, 이 잔치를 좀 하셔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환갑은 그건 돌잡이지. 환갑 때 뭘 짚나요? 아니, 장 감독 아버님께서는 환갑 때 뭘 잡으셨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오스트리아의 그라츠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오스트리아, 유럽. 그 아버지는 경찰서장이었다 그래요, 이 마을에. 그렇군요. 경찰의 아들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 예고할 때 앞에 부분에서는 몸이 굉장히 대퇴부가 굵었다, 도드라졌다, 삼두박근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렸을 때는 몸이 굉장히 허약해서 부모님이 심하게 걱정을 했었다 그럽니다. 대부분 그 육체미 선수들이 약해서 시작을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몸이 너무 약해서 부모님이 시켜서 운동 선수를 하게 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두들기 맞아서 학교 다닐 때 그랬던 분들이 격투기 선수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맷집을 키웠나요?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점은요, 이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어렸을 때 별명이 이게 참 뜻밖입니다. 별명. 신데렐라. 안 어울립니다. 이게 왜 신데렐라였을까요? 그래서 이거 그 자료에는 신데렐라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몸이 너무 허약하고 여자 같아서 그래서 신데렐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동창들은 얼마나 놀랬을까요, 나중에. 나 코만도가 처음 나왔을 때, 야, 쟤 신데렐라 아니야? 동네 모여갖고 말이지, 오스트리아. 야, 제가 어떡하다 이렇게 됐어? 데렐라 쟤. 이러면서. 아무튼 간에 몸이 너무 허약해서 그래서 선택한 운동이 이 보디빌딩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몸 건물 이쯤 되나요? 보디빌딩. 옛날에 헬스라고 많이 했는데 요즘엔 보디빌딩이라고. 15살 때부터 이 보디빌딩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 재미를 붙인 거예요. 시작하니까 이 살이 찌기 시작하고 근육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갖고 계속 이 보디빌딩에 취미를 들이고 즐거워하면서 계속 운동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 그럽니다. 몸에. 상체하고 팔 근육만 이렇게 굉장히 빵빵해지고 하체 근육은 너무 부실해진 겁니다. 하체 운동은 좀 게을리했군요. 그래서 그 놀림을 병아리 다리를 가진 거인이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 병아리 다리를 가진 거인. 그래서 놀림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놀드가 그 놀림을 당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봐도 너무 다리는 앙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놀드가 이 오스트리아가 약간 추운 지방인가 봅니다. 그 바지를 찢었다 그럽니다. 바지를 찢고 약간 핫팬츠처럼 해서 입고 나서
다리를 또 운동하면서 자기 다리를 보면서 또 살을 붙여 나가서 바란스를 이뤘다는 예. 밸런스. 바란스. 아직도 어떤 이런 일제 잔재인가요? 일본식 발음. 네. 바란스. 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상하 균형을 다 맞췄다는 예, 이런 그러니까 일화가 동시에 한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졌군요. 예. 상체부터 하고 그다음 하체. 그렇죠. 사실은 뭐 우리 남자들도 이제 남탕에 목욕탕에 많이 가면은 이런 독특한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있죠. 40, 50대 되신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그 팔다리가 얇으시고 그렇죠. 그 가운데 그 몸통이 굉장히 굵으신 이른바 꿀벌 체형을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꿀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렇죠.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이 달 것 같아. 그리고 막 엉덩이끼리 부딪히면 크게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아무튼간에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30, 40대들이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팔다리 운동 해야 됩니다. 특히 하체 운동은 남자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남자는 또 하체가 중요하다고. 많이 당뇨가 올 가능성도 많고. 하체가 붙이라면. 그렇죠. 큰일 났구나. 저는 걱정됩니다. 아무튼간에 그러다가 이제 요 학창 시절을 굉장히 헬스에 전념한 이런 어떤 그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헬스에 전념한 학창 시절. 18살 때 군대에 입대를 해서 헬스를 합니다. 헬스병. 왜 입대를 했는지는 뭐 나중에 이제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한 어떤 경험 차원에서 했다. 근데 뭐 거긴 또 의무병제가 아니라서 굳이 입대 안 해도 되는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이 20살에 제대를 합니다. 그 제대와 동시에 드디어 미스터 유니버스. 미스터 유니버스죠. 죄송합니다.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에 나갑니다. 20살 때. 여기서 우승을 하게 되죠. 처음부터 그냥 우승을 하는군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해서 헬스를 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계속 꾸준히 갖고 왔으니까 이제 제대하자마자 이 정도면 됐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입대를 하죠. 그 옛날에 헬스 하시던 분들을 그 보디빌딩 하시던 분들 생각해 보면 집마다 말이죠. 이 엽기가 분유 깡통이다 말이죠. 시멘트를 채워갖고. 그런 분들이 있었죠. 양쪽에 봉을 달아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형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식한 운동기구로 운동들을 많이 하셨었죠. 아마 아놀드도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승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보디 빌더가 됩니다. 이제 진짜 세계적인 대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진짜 몸짱을 뽑는 대회죠. 그렇죠. 이 사실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인생은 보디빌딩을 빼고 얘기하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연기나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아직 몸을 만들고 상체 만들었던 얘기, 그다음에 하체. 그러면서 지금 노래 들을 시간이 왔어요.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이 사람 이거 인생도 아주 영화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럼요. 필요합니다. 노래 들을까요? 그러시든지요. 오늘 뭐 아놀드 슈왈츠네거 지금 또 얘기하시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 세계 아놀드의 대명사가 됐어요. 아놀드 하면 당연히 아놀드 슈왈츠네거인 줄 알죠, 우리는? 그렇죠. 옛날엔 머리 뽀슬뽀슬한 파마 운이 유명했는데 말이죠. 역전됐어요. 이제 아놀드는 슈왈츠네거지. 그렇지. 자, 아놀드 슈왈츠네거 하면 역시 터미네이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또 지금의 아놀드 슈왈츠네거로 올려놓은 작품이죠. 터미네이터 2 OST 가운데서 건즈 앤 로지스의 You Could Be Mine. 자, 2시의 데이트 어수선한 영화 이야기 장항준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놀드 슈왈츠네거 하는 이야기인데, 자 이제 몸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미스터 유니버스 선발 대회에서 우승을 하죠. 우승을 하게 되고 이 우승이 이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1등 상품이 미국행 비행기 티켓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티켓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으로 드디어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놀드가 이제 풍운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더욱더 보디빌딩에 정진합니다. 아직까지는 보디빌딩이에요. 인생이 보디빌딩 쪽으로 쭉 가요. 그러면서 미스터 유니버스를 5번이나 우승하고요. 5연패.
미스터 올림피아라는 게 또 있답니다. 아, 올림피아.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어떤 근육들의 올림픽 같은 건 것 같아요. 네. 네. 미스터 올림피아를 7번 우승을 합니다. 이런 걸 그냥 다 한 거죠. 이 사람 자기 그야말로 그 보디 빌딩계의 거목. 네, 거목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여기서 잠깐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어린 꿈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린 꿈. 어렸을 때의 꿈. 아. 요거는 그 어렸을 때 친구들이 이제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성공을 한 다음에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근데 참 대단합니다. 네. 어렸을 때 꿈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 아, 미국을 가려는 게 꿈이었군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보디빌딩을 하다가 어느 날 광고를 본 거야. 뭐 미스터 유니버스 1등 미국 티켓 띠요요용. 그래서 참가를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꿈이 말이죠. 그 영화 배우가 되는 거. 아, 배우가 있었군요. 예. 영화 배우가 되는 것이 또 꿈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꿈이 좀 독특합니다. 어린이가 할 수 있는 독특한 꿈인데 케네디가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 어렸을 때 그 꿈을 좀 다 이뤘네요. 이뤘습니다. 미국을 가서 영화 배우가 돼서 케네디가의 여자와 결혼을 했죠. 그게 어릴 때 꿈에 있었던. 예. 야, 진짜 계획을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사는 사람이네요. 진짜 이 대단한 거죠. 네? 이렇게 될 거면 꿈 하나만 더 꿨으면 자기가 얼마 줘. 대통령 되는 거 뭐 이런 거 하나 더 꿨으면 됐을 텐데 3개까지만 꿉니다. 네? 꿈을. 네. 아무튼간에 이런 어떤 그 보디빌딩에서 성공을 거둔 아놀드 슈왈츠네가 두 번째 꿈인 그 영화 배우를 하려고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첫 번째 미국 가는 거 성공했고. 근데 너무 쉽다 꿈이. 예. 우리 장준 감독은 그 비자를 못 받아서 어렵잖아요. 어려운 꿈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집부 쉬운 꿈 아닙니다. 밀항을 하기 전에는 힘든. 네. 그 영화 배우를 하려고 이제 헐리우드를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하게 된 영화가 바로 뉴욕의 헤라클레스라는 애니메이션에 출연합니다. 애니메이션에 어떻게 출연하나요? 목소리 출연을. 아, 목소리 출연. 네, 애니메이션의 헤라클레스 역으로 목소리 출연합니다. 미스터 유니버스 5연패도 하고 이랬으니까. 네, 근데 참 얼핏 생각하면 좀 웃긴 거죠. 네. 이 사람 굉장히 몸 좋은 사람인데 몸으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네, 목소리를 출연을 해서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성우를 한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첫 번째 영화에 인연을 맺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헐크 있지 않습니까? 두얼굴의 사나이. 그렇죠. 헐크 오디션에도 참여를 했었다 그럽니다. 근데 또 참 뜻밖에도 키가 작다는 이유로 탈락을 했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괴물의 상징, 그렇죠. 힘센 괴물의 상징인데 아놀드가 요걸 또 오디션에 참가를 했다가 떨어지는군요. 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그 이 배우로서는 참 아놀드가 안 좋은 여건들이 한 2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발음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아, 유럽에서 건너왔으니까. 그렇죠. 오스트리아 태생이라서 그 사실 뭐 우리가 들으면 모르죠. 발음이 그 발음이 맞는지 발음이 맞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발음이라고. 그래서 그 터미네이터에서 그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I'll be back. 네. 곧 돌아오겠소. 네. 요 대사가 원래는 대사가 길었다 그러죠. 아, 그래요? 예, 길었는데 자꾸 이게 하는데 말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줄여서 짧게 가자. 그래서 I'll be back. 예, 대사가 없는 역할을 많이 맡았어요. 초창기에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름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름이 너무 어려가지고 초창기에는 예명을 썼다 그럽니다. 아놀드 스트롱. 너무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네. 우리말로 치면 강한 아놀드. 그렇죠. 이런 이름이죠. 야, 아놀드 스트롱. 예. 아놀드 스트롱. 자기도 어느 게 좋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거울을 한번 쓱 보고 역시 나는 강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아마 이 이름 때문에 더 캐스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스터 스트롱. 그리고 1975년에 드디어 이제 그 정식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 작품이 청춘의 선택이라는 작품. 청춘의 선택. 작품은 뭐 어떤 작품이었는지 잘 알 수는 없고요. 별 그 비중이 없는 조그만 역할이었다 합니다. 그 이후에도 그 단역들을 전전했죠. 주로 이제 힘쓰는 그리고 이제 그 뭐지 그 뭐 마피아 보스 옆에서 팔짱 끼고 있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쓰는 역할들. 대사 별로 없는 역들. 이제 그런 역할을 주로 맡다가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존 밀리어스 감독의 영화 코난의 전격 캐스팅이 되는 겁니다.
코난 맞아요. 예, 그렇죠. 이 코난이라는 이 작품에 캐스팅된 이유가 이 주연 배우를 찾는데 그 밀리어스 감독의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배우들이. 연기력이 되면 몸이 안 되고. 야, 몸도 이런 몸, 이 정도 몸이 아니야. 그러다가 아놀드를 보게 되고 그래, 저 몸뚱아리야. 저 몸이라면. 자, 오늘 소제목이죠? 예. 오스트리아의 몸뚱아리. 네, 저 몸이야. 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원제는 코난 더 바바리안이죠. 그렇죠. 기억납니다. 이 부족의 멸망으로 노예가 된 코난이 말이죠. 험난한 역경과 그 여행을 통해서 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시에 그 큰 칼, 막 훅훅 휘두르고 말이죠. 그 칼은 베어 죽는 게 아니고 맞아 죽는 듯한 칼입니다. 그렇습니다. 몽둥이 역할이죠. 둔기입니다. 예. 둔기고 요때 요 영화의 그 인기로 요 비슷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스워드, 엑스칼리버 그렇죠.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주로 이런 역들에 많이 또 코난이 캐스팅이 되죠. 코난이란다. 아놀드가.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맡은 역들이 코난 디스트로이어라는 코난 2. 그렇죠. 그런 영화도 있었고 레드 소냐라는 그런 작품도 있었고. 이 영화에 아마 그 배우가 브리짓 닐슨. 이 브리짓 닐슨이 저기랑 결혼을 했죠. 실베스타 스텔론. 그렇습니다. 당시 라이벌이었던 실베스타 스텔론이랑 결혼한 그렇습니다. 그런 배우랑 공연을 했었고 네. 이런 영화들을 하면서 그냥 몸 좋은 액션 배우로 접어드는가 했는데 그러다가 1984년 운명과 또 같았던 작품이 찾아오는데 바로 이 작품이 바로 터미네이터입니다. 터미네이터 1이죠. 터미네이터 1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터미네이터가 굉장히 인기여서 그 터보레이터라는 에로물도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터미네이터가 인기였어요. 이 우리가 한번 다뤘던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작품이죠. 마이클 빈. 마이클 빈 나오고 말이죠. 노숙자가 이런 영화들 대부분 뭐 사실은 노숙자가 그 불빛에 불빛과 이상한 소리, 굉음, 바람에 이끌려가지고 봤더니 아놀드 그 터미네이터가 홀딱 벗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 쭈그리고 앉은 모습 속에서 근육들이 굉장히 살아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노출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상당히 근육이 있으니까 멋있습니다. 그렇지. 이 잠깐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요. 때는 서기 2029년. 이럴 때 음악 틀어주면 좋은데. 둥둥 이러면 때는 서기 2029년 LA에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요 인간과 기계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학살에 가까운 전쟁을 하죠. 왜 인간들하고 2029년에 기계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냐면은 그 인간이 만든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스스로 지능을 갖고 인간한테 반기를 들죠. 그래갖고 핵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컴퓨터가. 왜냐면 이 막 그 전략 방어 시스템을 막 엉클어 버려 갖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 쏘게 만들고 이 나라 저 나라 막 쏘게 만들어 가지고 30억 명의 인류가 잿더미가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극소수의 인간들만 살아남는데 이때가 이 1997년입니다. 핵전쟁이 벌어질 때. 그러니까 이미 그때 얘기했던 미래라는 얘기죠. 97년. 그렇죠. 벌써 8년 전입니다. 그렇죠. 97년 별일 없었는데 말이죠. 그 핵전쟁에서 살아남은 이 소수의 인간들이 결국 기계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또 극소수의 인간들이 기계한테 반기를 들고 반기계 연합을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령관이 존 코너입니다. 존 코너. 존 코너. 구석. 존 구석. 존 구석. 그러니까 구석 지역 이런 뜻인가요? 존. 그래서 이제 그 기계가 이 존 코너, 사령관 존 코너의 탄생 자체를 막기 위해서 2029년에 어느 날 기계 인간인 터미네이터를 말이죠. 타임머신을 태워서 과거인 1984년 LA로 보냅니다.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과거로 보낸다는 얘기죠. 비극이 아니고요. 자, 얘기할 때 똑바로 들어주세요. 그 기계가 이 인간들이 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맞아. 기계가 이 인간 사령관을 죽이려고 미리 인간의 그 과거로 기계를 보내갖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사라 코너를 죽이려고 T-101을 보냅니다. T-101. 이것이 바로 아놀드 슈왈츠네거 터미네이터입니다. 예. 이 아놀드가 왜 처음에 옷을 홀딱 벗고 쭈그리고 앉아 있어서 그 타임머신으로 왔냐면은 이 영화의 설정이 기계 금속은 타임머신을 통과를 못합니다.
몸뚱아리만. 그래서 몸뚱아리. 피부 근육 조직을 감싸고 있는 그 몸뚱아리만 통과를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벗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쫓아오는 마이클 빈도 벗고 나타나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이클 빈은 참 아놀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왜소해 보여. 이 사람도 상당히 몸이 좋은 사람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존 코너가 이 기계 쪽에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 기계를 보내니까 이 사령관 존 코너는 자기 어머니를 구하려고 부하들 중에 가장 우수한 카일리스를 보냅니다. 이 카일리스가 아까 말씀하셨던 마이클 빈. 그래서 이제 그 터미네이터가 이 사라 코너를 죽이려고 하고 카일리스는 사라 코너를 보호하려고 하고 야. 이러다가 도망 다니다가 사라 코너랑 카일리스랑 눈이 맞습니다. 아. 눈이 맞아서 이 방송에 관계를 갖게 된 이런 방송에서 그 합궁을 네. 하룻밤을 네. 보내게 되고 네, 그걸로 가죠. 네. 결국 존 코너가 이제 나중에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터미네이터를 부셔버리는. 예, 그렇게 되는데 이 작품이 뭐 당시에 뭐랄까요? 진짜 이게 우리 중학교 때였나요? 84년이면 중3 때입니다. 그렇습니까? 반향이 엄청났었습니다. 대단했죠. 전 세계적인 히트작이죠. 야, 너 봤어 터미네이터? 그렇죠. 이거죠. 예. 그리고 뭐 정말 그 터미네이터를 안 보면 얘기가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단어를 전 국민에게 파급시켰습니다. 터미네이트. 그렇죠. 단어를. 터미네이터. 예, 그 전에는 그렇죠. 뭔지 몰랐어요. 그렇죠. 솔직히 전 지금도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터미네이터야 그냥. 그렇죠. 힘쓰는 터미네이터요. 예. 네. 랜스 헨릭슨이라는 배우가 터미네이터 역으로 캐스팅이 됐다 그럽니다. 아. 그리고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인간 전사 역으로 캐스팅이 됐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터미네이터에는 랜드 헨릭슨 그리고 마이클 빈이 했던 네. 엄마를 보호하는 역으로는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캐스팅을 했는데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대본을 읽고 나서 감독한테 찾아서 터미네이터 내가 하고 싶다. 근데요, 요게 그 전까지만 해도 시나리오상으로는 그 마이클 빈 인간 전사가 주인공 급이었다 그럽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스에서 하브게 스텝스. 네. 네. 자꾸 그렇게 딴지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스에서 상어가 주인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어 잡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예. 그러니까 터미네이터도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놀드는 딱 보고 이거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감독한테 쫄라가지고 아놀드 슈왈츠네가 터미네이터가 되고 랜드 헨릭슨은 잘립니다 그냥.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 랜드 헨릭슨이 몽둥이 들고 쫓아다녔을 거예요. 나 이놈이 아놀드 만나게 하면 다리 몽둥이를 그냥 쫓아다녔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원래 자기가 맡을 뻔한 역에는 그 마이클 빈이 들어오고 사실 마이클 빈이 이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굉장히 잘생긴 데다가 그렇죠. 워낙 또 캐릭터가 연기도 잘하고 좋았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렇게 돼서 이제 이 터미네이터 한 편으로 전 세계적인 스타로 급부상합니다. 네. 예, 그 터미네이터에 또 적합했던 이유 자체가 말이죠. 네. 터미네이터 또 이렇게 대사가 많지 않고 말이죠. 이때만 해도 지금도 미국 사람이 들으면 발음이 좀 이상하다 그래요. 우리는 모르겠는데.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한편으로는 실베스타 스텔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터미네이터 한 편으로. 예, 근육질 그 배우 스타 계열에 그렇죠. 이제 끼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사실 이 이후에도 뭐 작품이 엄청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아주 잊을 수 없는 작품이죠. 코만도. 예. 그리고 이제 또 프레데터. 야, 프레데터. 명화죠? 저는 화내시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야, 이러시는데. 아니,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막 숨 막히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예, 이거는 그 선생 김봉두와 여선생 여제자를 연출했던 장규성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꼽는 작품이 전혀 다른 바로 류의 영화입니다. 이 프레데터. 선생 김봉두와 프레데터. 예. 예. 장규성 감독이 그 학교 명지대학교 나왔는데 영화 동아리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야, 너는 무슨 영화를 제일 좋아하나? 그럼 애들이 막 이제 면접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네. 다른 애들은 저는 타르코프스키를 좋아합니다.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는 뭐야? 그럼 뭐 저는 무슨 안제이 바이다의 철의 사나이입니다. 네. 이런 얘기인데 장규성 혼자 저는 총알탄 사나이로서 그래서 그렇게 거기 선배들이 야 쟤도 뽑아야 되냐 저 도라이를 뽑아야 되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밌는 영화입니다. 영화 동아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감독된 사람이 그 장규성 감독 하나뿐이라 그 예술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다 말이죠. 뭐입니까? 뭐 어디선가 좋은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물론 뭐 예술 영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늦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 영화 저도 예술 영화 옛날 많이 봤었어요. 그렇죠. 약간 졸아서 그랬지. 네. 참고로 장은주 감독이 네. 맨날 이렇게 가벼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볼 영화들 다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이 프레데터 이후에도 토탈 리콜. 야, 진짜 막 연타를 치네요. 그렇습니다. 이 얼굴 쪼개서 돌아가는 그 장면 그렇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죠. 앞에 예술 영화 봤다고 기껏 얘기했는데 얼굴 쪼개져서 돌아간다.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명한 그리고 장면입니다. 트윈스 쌍둥이. 트윈스. 데니 드비토와 같이 나왔나요? 그리고 터미네이터 2. 네. 이 터미네이터 2는 상당히 개그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됐죠. 침 튀길 때 터미네이터 2 했던 그런 작품이고. 그리고 유치원에 간 사나이. 유관사. 그리고 라스트 액션 히어로. 예, 그리고 참 이제 전 재밌게 봤는데 다시 이제 그 제임스 카메론과 손을 잡고 트루 라이즈. 대단합니다. 굉장히 재밌었죠. 제가 예전에 트루 로맨스 착각했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트루 라이즈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6번째 날이라는 작품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터미네이터 3 최근에도 나왔는데 사실 좀 안쓰럽습니다. 나이 다 드셔갖고 이거 제가 하는데 좀 안쓰럽는데 아무튼간에 그 다시 그 어느덧 얘기는 3번째 꿈으로 와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영화 배우로서 또 영화 제작에도 참여하면서 굉장히 그 승승장구합니다. 네, 세계적인 스타로 꿈을 이뤘던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3번째 꿈이었던 케네디가의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 이런 꿈이 이루어집니다. 1986년 그 마리아 슈라이버 케네디가의 그 딸이죠. 네, 딸이겠죠. 아들은 아니겠죠. 마리아 슈라이버 그 유명한 또 TV 앵커였어요. 네, 슈라이버랑 결혼해서 아무튼 전 세계가 깜짝을 놀랐죠. 이 꿈을 이루려면 사실 케네디 성을 가진 또 다른 집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진짜 상징적인 케네디가를 들어갔단 말이죠. 전공법을 택했군요. 그렇죠. 아니면 뭐 저기 유타주에서는 목공소를 하고 있는 케네디 아저씨의 딸과 결혼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뭐라 그러죠? 어렸을 때 진짜 그 병약했던 이 아이가 말이죠. 신데렐라. 신데렐라라는 말이 그 의미가 있군요. 어린 이 신데렐라. 그러고 보니까 이 별명이 의미가 있네요. 또 의미가 있네요. 신데렐라가 돼버렸네. 진짜. 신분을 정말 바꿔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민계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던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03년도에 당선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 주지사죠? 예, 현 주지사죠. 예, 현 주지사고 이제 뭐 대권까지 뭐 꿈을 꾸고 있다 그러는데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그것 좀 그럴까요? 뭐랄까요? 영화계에서 대표적인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낸 근육질의 배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자, 오늘의 교훈 한마디 가볼까요? 오늘의 교훈? 네. 자, 몸을 키워라. 몸과 꿈을 키우자. 몸과 꿈을 키우자. 와, 좋습니다. 네. 야. 자, 요즘에서 광고를 들으면 적당히 마무리가 되겠죠? 더 좋은 의견입니다. 자, 오늘 장항준 감독,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이야기.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참 빈약한 사람들이 근육질 배우 얘기하니까 묘한 재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또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자, 다음 주에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